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합니다. 백두혈통의 일원이 남쪽 땅을 밟는 건 김여정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김철웅 전 평양국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에 상당히 큰 뉴스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실 내용인데, 네. 고위급 대표단이 이제 누군지 계속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명단을 통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밤 10시에 통보를 했었는데 오늘은 낮에 굉장히 일찍 통보했습니다. 연락을 해왔고요. 거기에 이제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여정, 그다음에 최희, 리성건 이 예. 세 사람이 이제 고위급 대표단 단원 3명으로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예. 개막식에 김여정, 폐막식에 그다음 이방카 이런 지금 저 흐름입니다. 둘이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만나는 일정은 아닌데 예. 어쨌든 평창올림픽의 개막에 김여정 당 부부장이 참석을 하는 것이고 평창올림픽의 폐막식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참석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 상당히 뭐 세계적인 어떤 관심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부각이 돼버린 사안이 지금 오늘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김여정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김여정이 북한에서도 그동안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자신이 어떤 정치적 행위나 또는 외교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직접 펼치는 모습이 보여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그다음에 강릉에서 평창에서 자신이 물론 단원의 일원이지만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장과 함께 그렇게 이제 동선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김여정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 위상을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높이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대남 정책 그다음에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 의지를 이번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신의 혈육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고 형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철이 있고 또 김정남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또 이복 형제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여정의 방남 자체가 결국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좀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의 의미가 있고 남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남관계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김여정을 보내면서 어쨌든 북한의 입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보다 강하게 남관계나 북미 접촉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행보다. 왜냐하면 아마 9일날 지금 강릉 아트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리셉션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개막식 이전에 아마 오후쯤이 될 것 같은데요. 직전에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펜스 부통령이 참가를 하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참석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뭐 식사하는 그렇습니다. 자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김여정이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서 리셉션을 하고 이제 개막식으로 이동하는 그다음에 이제 개막식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개막식에서 또 같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악수 정도는 분명히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흐름이 북미 관계가 물론 지금은 굉장히 안 좋고 대단히 강대강의 대결 구도입니다만 그런 악수하는 장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모든 언론의 전파를 타게 되면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또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이번에 좀 강하게 포함된 것 아닌가 그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평양역에서 북한 예술단 떠날 때 이렇게 이제 환송하는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네. 사실 이번에 김여정 그 부부장이 오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이 모든 어떤 그 예술단의 파견이라든지 또 태권도 시범단의 파견 이 모든 것이 선전부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명분적으로는 사실 선전부부 이 제1부부장으로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끼울 수 있는 명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의 어떤 관심사가 김여정을 여기까지 불러내지 않았냐 이런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남북관계 해결의 의지, 그 사실 모란봉악단을 비롯해서 그 김정은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남북 그 대화의 의지라든지 남북 문제의 어떤 해결의 의지를 유감 없이 지금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아직 지금 북한이 생겨난 이래 김씨 집안의 사람이 들어오긴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의 그 어떤 동생마저 보내면서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좀 보여주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북한 내에서는 가장 김정은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그리고 네.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 네, 네. 가장 뭐 하나밖에 없는 오빠고 하나밖에 예. 없는 여동생입니다. 아무리 그쪽에서 왕족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직원과 어떤 그 상하 관계가 아닌 어떤 형제 관계에서 어떤 얘기도 들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살 차이? 터울이? 세 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5 네, 또는 31. 31 네, 하나, 예, 이렇게 네, 네. 돼 있죠. 어떻습니까? 이제 그 김여정이 갖고 올 이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구두든 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든 네네. 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으로 예.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단원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포함됐다. 이것은 결국 그것이 고위급 대표단의 그런 구성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단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정확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단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형식은 이제 여러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만남의 형식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표단을 초청을 해서 아마 그 회담을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별도로 만날 수 그렇습니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9일부터 11일까지가 2박 3일 있는 2박 거죠. 3일 일정인데요. 9일 날은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셉션을 하고 개막식 보고, 참석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일 날은 아마 평창에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예. 이런 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날 오후 정도나 이렇게 되면 아마 서울로 올라오거나 해서 그 과정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10일이나 돌아가는 네. 11일 정도에 11일 날 아마 있다. 지금 이제 국립극장에서 북측의 예술단 공연이 있습니다. 예. 이 공연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래요. 아마 공연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예. 그때 이제 김여정 부부장도 같이 당연히 앉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 만나는 뭐 이런 자리라면 또 상당히 또 남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예.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전후에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제 오늘 그 나온 만남이 거니까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아까 하신 것처럼 예.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할 겁니다. 예. 아마 그건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남관계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들이 아마 담겨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신이나 또는 구두 답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어떤 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이제 아마 남관계 개선을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하자. 뭐 예를 들면 이산가의 상봉 문제부터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미국 쪽의 입장,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을 또 가감없이 전달하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메신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뭐 저 여러 자리에서 강조해왔던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은 이제는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사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은 만남을 위한 그런 회담보다는 예. 북핵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뭔가 개선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남북 정상회담이
그런 뭔가 알맹이를 갖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국도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주변국들과도 많은 부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북한 대표단을 맞이한다면 우리 쪽에서도 답방 형식으로 우리 측 특사단이 평창올림픽 과정이나 또는 그 직후에 북측에 저는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추가적인 7차 핵실험이나 또는 ICBM 그 미사일 발사를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우리 측의 입장,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입장, 또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가감없이 또 우리 특사가 전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정상회담 이야기를 너무 앞서 나가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상당한 이제 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그 구성이면은 이제 틀림이 없는데 이전에도 이제 2014년 아시안 게임 할 때 이른바 이제 3인방. 네, 그렇죠. 그때 최룡해 황병서 김양건 부장이 이제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별로 뭐 진전된 게 없어 갖고서 그렇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제 그런 말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좀 내실 있는 내용 그야말로 이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 기회야말로 그 뭐 남북 관계 해결을 위한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서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평창에 이런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에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경색된 남북 관계를 좀 해결해 보고 싶은 의지에 평창 올림픽이 딱 있다 보니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남북 관계 해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계기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명분을 못 찾던 찰나에 평창 올림픽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벤트를 자기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격적으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한의 어떤 그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뭐 남북 간에는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이제 또 변수들이 이제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국제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원비어 부친을 대동하고 여기 와서 이제 천안함 기념관 들르고 또 탈북자들 만나고 이런 동선이란 말이에요. 북미 대화로까지 이번에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또는 행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수적 행보를 펼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조금씩 최근 들어서 그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좀 유연성들이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평창 올림픽 때 이 관계 속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북측이 어쨌든 김여정까지 보내는 그야말로 어떤 북한 나름대로 사실상 한번 판을 제대로 좀 키워보는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목 아닐까요? 아마 예상의 범위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여동생까지 보내는 그런 것은 결국 미국을 향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그 사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어쨌든 지금 대북 제재나 이런 압박은 한편으로 가하지만 그러나 대화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출구도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지금 그 9일날 리셉션장에서 그런 만남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또 북미 간에 또 접촉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국도 한편으로 유연성도 좀 앞으로 생각을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오는 분들은 뭐 어떤 이 조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그 단장으로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 국가 수반이죠. 그렇죠. 뭐 외형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아주 실질적인 그런 그 내용인데 가족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도 내려오고. 그렇죠. 그 최휘, 이선권 뭐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희 분은 이분은 그 북한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예, 체육지도위원장. 예, 그렇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예. 어찌 보면 이번 쉽게 말하면 이성건 저고평화통일위원장, 예. 자 직책만 놓고 보면 참 구조가 예.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 명분적으로 평창은 스포츠 대회니까. 예. 북한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도 오고, 이게 남북관계 문제니까 저고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오고, 그리고 선전예술단과 체육단이 왔으니까 선전부 예. 일부부장도 오고, 거기에 원수격, 사실 헌법상으로는 원수격이죠. 예. 김영남 위원장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참 구색에 잘 맞게 잘 보낸다. 명분적으로는 어디다가 손댈 게 없는 대표단을 구성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지금 같이 합석을 했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북한에서의 역할,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실세권에 들어가냐, 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상황, 그 대표단에 김여정이 끼어 있다는 건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될 만큼 우리 어떤 그 대표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위 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재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예외적으로 조금 풀어야 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최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부터는 2017년 1월 11일 날 이제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고, 예. 유엔 또 제재 대상입니다. 2017년 6월 2일 날 제재 대상이 됐고요. 예. 김여정 부부장도 2017년 1월 1일 날 미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려오는 네 사람, 예. 그러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어쨌든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당에서 당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김여정은 이제 당 인물이고, 예. 그 다음에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계 인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리성건 아트평화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의 이제 정부 쪽의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당과 정부와 체육계 인사가 이제 다 망라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 두 사람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재 대상에 분명히 올라 있는 건 사실인데, 이들의 방남 목적이 이 한반도의 평화,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의 성공,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를 걸면서 접근하는 그런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이들이 내려오면서 어쨌든 한반도 평화에 1mm, 1cm라도 진전이 있다면, 예. 이것은 그들에 대한 제재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 미국 입장에서도 봤을 때 어쨌든 김여정, 그다음에 최희,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특히 김여정 위상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 예외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좀 유연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청와대도 김여정의 방남 의미가 크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북한 의지를 평가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내놨어요. 직접 그 예. 이야기를 꺼낸 거니까요. 예. 어쨌든 청와대 기대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정상급에 준해서 이제 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계속 김영남 위원장이 나왔습니다만 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상징성, 그다음에 예. 헌법적인 수반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열병식이 그동안 상당히 변수가 됐었는데요. 이 내일이죠. 네네. 2월 8일. 네. 내일 열병식을 이 대내 행사로 치르기로 했다. 네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작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 줄여서 하겠다는 거죠?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보다는 예. 북한의 부담이 좀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자들을 이제 공개를 안 한다. 공개를 안 한다. 예. 대내 행사로 하겠다. 근데 예.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어떤 평창과 어떤 그 무력시 이런 것을 같이 동반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명분상으로는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자기들이 그냥 밀고 나가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예. 결국에는 2월 8일이라는 그 날짜가 2월 9일이 평창 올림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2월 8일을 선군절로 명명할 만큼 그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걸 납득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외국 외신들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떤 힘의 원리 또 그리고 우리가 핵을 완전히 보유했다. 핵 보유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외신들을 불렀다면 예. 이번에는 조금 쉽게 말하면 남한이나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보고 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전략적인 어떤 양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북한이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예, 열병식 법안에 대해서 우리 그 남한의 여론을 좀 많이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국제사회 여론을 이제 국제사회 상당히 여론하고요. 의식하고 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국제적인 그러니까 해외 언론들의 초청을 이번에 하지 않는 예, 그런 대내 행사로 한다는 것은 이제 북한 나름대로 외부에 그것을 아주 드러내는 것보다는 2월 8일이라고 하는 북한의 원래 건군전이 2월 8일이 맞거든요. 예. 그것을 1978년도에 바꾼 겁니다. 예. 그 항일 무장투쟁 전통을 강화시키면서 바꾼 건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정상화시켰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예. 열병식의 그런 외부의 공개를 덜하고 또는 예.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예. 하나는 이번에 열병식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ICBM 미사일이 등장하느냐 여부인데요. 예.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CBM 미사일,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랄지 이런 것들이 예. 등장하지 않는 그런 열병식이라면 예.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신호를 분명히 보내는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을 보내는 것도 역시 예. 미국의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평창을 계기로 이제 한반도 정세 또 국제사회의 어떤 분위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끝으로 좀 한 가지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오늘 예술단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응원단이 네. 왔어요. 응원단뿐만이 아니라 뭐 태권도 시범단, 그렇죠. 기자단 이렇게 해서 왔고요. 큰 이제 인원으로 보면 이제 응원단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229명, 예, 예, 230명 가까이 하고 예술단 어제 140명. 140명이 왔고요. 예, 13년 만에 응원단은 처음이죠. 이번에 뭐 보여줄 게 많다 그래요. 그렇죠. 네, 뭐 그 북한 사실은 북한 팀을 응원하기에는 북한에 온 선수단이 몇 명이 안 돼서 예. 이거야말로 북한 그 응원단 입장으로서는 남북 어떤 하해의 어떤 메신저다 뭐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온 것 같고요. 사실 응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 남쪽에서는 미녀 응원단이라는 근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어제 예술단하고 의상은 같아요. 네, 의상은 같고요. 예. 흔히 그 응원단을 뽑는 기준인 예술학교, 그러니까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 예. 응원단을 또 따로 뽑습니까? 그렇죠. 예. 응원단은 그러니까 기존의 응원단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기존에 원래 예술대학이나 예술단원들이 예. 응원단으로도 그렇죠. 구성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뽑아서 예. 응원단을 만들어서 지금 오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철웅 전 평양국립경악단 피아니스트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